매일 저녁 6시 34분 이태원으로 모입시다. 청년 추모 행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세월호 이후 8년 국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이 살려달라고 외쳐도 국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국가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직접 추모와 애도로 응답해야 합니다. 희생자들, 생존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청년 추모 행동을 제안합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참사가 있었습니다. 156명의 희생자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다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8년 전 세월호에서 국가와 사회가 시민들의 죽음을 두 손 놓고 방치한 그 장면을 목격했던 그때의 그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면 도대체 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들었던 촛불은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던 것입니까? 이태원 참사 4시간 전 많은 청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현장과 근접한 장소에 있던 청년들이 압사, 대형 사고 등 참사의 조짐을 미리 신고하고 일방통행이라는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이를 파악해서 대응하려 했지만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4시간 동안 국가의 외면이 이태원 참사를 부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자들의 형식적인 사과조차 사흘이 지나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주체가 없는 행사였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골목에서 밀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조사하고 참사 이후 시민단체 동향을 사찰하는 등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애도의 방법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깊은 애도와 함께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책임자들의 제대로 된 사과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한 청년 추모 행동을 제안합니다. 당시 참사 현장은 연대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며 일면식도 없는 동료 시민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조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 연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매일 저녁 최초 신고 시각인 6시 34분 이태원역으로 모입시다. 검은 마스크, 검은 복장으로 이태원 곳곳에서 함께 추모하고 행동합시다. 각 청년단체와 정당 청년 조직에 청년 추모 행동을 제안합니다. 11월 5일 토요일까지 구체적인 추모 행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국가가 없었던 그곳을 청년들이 지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 행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 행동 공동 제안자 청년진보당 대표 홍희진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어제 저녁 최초 신고가 있었던 6시 34분에 맞춰서 이태원 참사 현장 앞에 많은 청년들과 함께 섰습니다. 현장을 바라보며 길게 늘어선 침묵으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사를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56명의 죽음, 청년들의 죽음 앞에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다하지 않은 책임 앞에 슬픔과 자책, 비참함은 국민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만 더, 10분만이라도 일찍 조치가 있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끊이지 않는 물음이 되풀이됩니다. 왜 답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질문에 희생자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참사를 내일처럼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야 합니까?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다. 참사가 아니고 사고다. 경찰이 잘못한 거다.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에 더 이상 국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문제이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국민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가와 행정이 제때 조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기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서울시장, 총리, 대통령까지 그 누구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156명의 죽음 앞에 책임은 묻지 말고 일단 애도만 하라는 것이 진정 국가의 역할입니까? 이 참사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 왜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그 자리에서 희생됐어야 했는지, 왜 이 비참한 참사를 막지 못했는지, 이 참사에 대해 국가에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참사의 진상을 파악하고 국가의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것부터 추모이고 애도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희생자분들께 바치는 진정한 추모입니다. 어제 이태원역 침묵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청년들은 거리에서 추모 행동을 시작합니다.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했었던 청년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끊임없이 나설 것입니다. 하루 만에 이태원역 앞으로 모였던 9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거리에서 우리들의 방식으로 추모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청년 추모행동 공동제안자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이가연입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청년들이 추모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을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참사 현장을 촬영했다고 호소하던 시민, 수많은 경찰들을 보고 사람 구할 때 와야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며 호통치는 시민, 울먹이며 청년들의 손에 흰 국화꽃을 쥐어주던 시민, 참사 현장 부근에서 절규하던 시민, 모두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해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와 애도가 아니라 국가가 정한 침묵만을 강요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해 자영업자들에게 대책 없이 휴업령을 내려놓으면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집니까? 대통령 집무실에 도어 스태핑은 중단하면서 외신과는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국내 언론을 침묵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힘든 척, 슬픈 척만 하다가 막상 책임을 물으면 뜬금없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느니, 경찰 투입을 늘렸어도 막을 수 없었다느니, 주체가 없어서 통제를 안 했다느니 발을 빼기 바쁩니다. 심지어 외신 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웃으며 농담까지 해 애도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했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청년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외신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또다시 겪은 청년 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묻는 영국 가디언즈의 질문에 청년들이 의기소침하다는 데에 동의하지 않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기소침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습니다. 시민들이 4시간 전부터 11차례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경찰은 단 4건만 출동했고 나머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 인원을 추가로 배치했다면 어땠을까요? 참사 전 현장에 확성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지하철이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했다면 어땠을까요? 헬리콥터를 출동시켜서 공중으로 현장의 사람들을 구출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끔찍하고 믿어지지 않는 참사이기에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여볼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가정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는 이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에 어째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청년들이 구조 요청을 보내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8년 전 세월호 참사에서 목격한 그대로입니다.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책임지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과연 새로운 참사입니까?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그 사고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모든 안전 조치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져 결국 참사로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적 예방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게다가 경찰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무려 나흘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보고할 것으로 추측되며 지난 참사의 언론의 흐름을 파악하고 시민단체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허위 날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사과하고 책임지고 예방하자는 정책 참고 내용은 없고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언급을 줄일 수 있을지,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지만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당장은 여성 안전 이슈를 꺼내긴 어렵겠지만 추후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면서 여성단체를 참사를 이용하는 파렴치한 단체로 묘사했습니다. 약자를 외면하는 정치에도 모자라서 경찰은 거기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찍어 누르려고 매도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날조 문건을 작성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안전관리보다 시위에 더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하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허위 문서를 날조하는 것은 국민을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 위험 분자로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검찰, 경찰 국가에서 청년들은 더 이상 안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한 세상, 운 좋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해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계속될 청년 추모 행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